그 다녀온 곳들 중에서 인상 깊었던 곳들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밀스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성수 쪽에 있는 베이커리 겸 브런치 하는 곳인데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되게 인기가 많아 보이고 궁금해 가보자 하고 갔거든요. 사실 소세지 빵을 직접 만든다고 하니까 신기하잖아요. 보통 빵은 직접 만들어도 소세지는 이제 뭐 받아서 쓰거나 할 텐데 직접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공간도 되게 쾌적하고 접객도 되게 나이스했고요. 그리고 빵이랑 소세지도 맛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모수 출신의 셰프님이 오픈을 하셨던 곳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흑백 요리사가 9월인가? 에 엄청 유행을 했잖아요. 그때 이후에 안성재 셰프님이 방문하시기도 했고 안성재 셰프님 때문에 모수 출신 뭐 셰프들이 연 카페 이렇게 해가지고 밀스가 엄청 인기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소세지나 빵을 이렇게 직접 다 만든다는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소세지 번 식사 대용으로 먹기에 되게 괜찮았거든요. 근데 사실 빵이 주식의 형태를 띠려면 이렇게 식사 대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게 용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형태를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곳이었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맛이 괜찮았어요. 다음으로는 플린트라는 곳입니다. 아주 유명한 베이커리는 아니었어요. 동네에 되게 작은 빵집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앞에 밀가루도 막 많이 나와 있고 해서 어떻게 사용하세요? 뭐 이거는 어떤 밀가루 쓰신 거예요? 저런 거예요? 이런 거를 알고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엄청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되게 감동을 받았었고 애플파이? 그냥 사과파이 있길래 사는데 와 사과파이가 진짜 맛있는 거예요. 앙베르세가 이제 인버트 그러니까 반대로 말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겹이 훨씬 포셔셔셔셔 이렇게 부스러지고 엄청 맛있어요. 근데 그게 일이 되게 손이 많이 간단 말이죠. 딱 먹었는데 너무 포셔셔셔 엄청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뭐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앙베르스 반죽을 하신 게 맞다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저만 몰랐지 동네에서는 이미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되게 유명한 빵집이어서 작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사람이 있었고 오후에 가면 또 빵이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쉬웠던 게 여기가 영업을 종료를 하셨어요. 지금 쉬고 계시고 아마 새로 또 준비하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배통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아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간 이유는 계속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막 유명한 빵집들은 한번 유명하고 나서는 좀 잠잠해지거나 좀 인기가 시들해지거나 잊혀지거나 이런 곳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계속 유명한 거예요. 계속 줄을 서고 저는 그렇게 유명한 데는 좀 스테이, 거품이 좀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분하게 좀 오래 보고 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오래 지켜봤어요. 사실 되게 옛날부터 가보고 싶었는데 계속 유명하고 점점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한번 가봤어요. 여기서 겪었던 구매의 경험과 빵을 만들게 된 배경 이런 게 되게 인상 깊어서 한 번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줄 서 있으면 직원분이 다 나와서 한 팀씩 저희 소금빵 드셔본 적 있으세요? 저희 소금빵은 어떻게 다르고 저희 지금 안에는 무슨 맛 나와 있고 구매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런 거를 한 팀씩 다 설명을 해줘요. 그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든 거잖아요. 줄을 계속 서는데 사람들이. 근데 나와서 그걸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빵 자체도 좀 모양이 특이한 게 왜 그런가 했더니 다 의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위별로 좀 여기 뚱뚱한 곳에는 퐁신한 맛, 여긴 좀 바삭한 맛. 그래서 빵이랑 과자 같은 식감을 같이 한 가지 빵에서 느꼈으면 재밌을 것 같아.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블루베리 소금빵, 깨 소금빵, 일반 소금빵 다 맛이 다른데 반죽이 다 똑같으면 그 맛이 제대로 살리지 않아. 라고 해서 맛별로 또 배합을 다 다르게 하고 이렇게 말아서 이 안에 버터가 녹으면서 안에 고여 있도록 밑으로 바닥으로 이렇게 튀겨지는 소금빵이 아니라 버터를 안에 온전히 머금고 있는 그런 소금빵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해서 이런 소금빵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데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것 자체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몰라줘. 근데 그거를 전달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직원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안에 뭐 인쇄물 같은 거를 준비해서 같이 전달해 주시니까 와 되게 재밌다. 제일 맛있게 부드럽게 소금빵 잘 먹었습니다. 저도 꿈다비띠도 이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빵 좋아한다고 하면 진짜 한 번은 가보는 정말 그렇게 유명한 빵집인데 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캐치 테이블로 원격 줄 서기도 해야 되고 뭐 되게 힘들대. 저는 웨이팅이 길거나 하면 잘 안 가요.
진짜 안 갔거든요. 그래서 한 5년, 6년 동안 가야지 겨우 한번 갔습니다. 늦게 가도 돼요. 늦게 가도 되는데 이제 선택의 폭이 좁아지니까 저는 이왕이면 모든 빵이 있는 상태에서 고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보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그릴 샌드위치의 피망잼 이야기를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뭐 유튜브에서도 이걸 너무 맛있게 드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해가지고 궁금해서 먹어봤는데 엄청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좀 달잖아요. 근데 제가 단짠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면 달고 짜면 짜고 요렇게를 좋아하는데 그릴드 치즈, 그러니까 치즈 샌드위치에는 단맛이 있어야 그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 어울린다. 그리고 또 은근히 맵싹한 느낌도 있어가지고 피망잼 조합이 좋구나, 맛있구나. 그리고 바게트도 되게 바삭하고 맛있었고요. 꼼떼 샌드위치 이것도 맛있었어요. 진짜 고소하고. 근데 저는 여기 옆에 있는 바브카들이 되게 맛있었고, 사실 브리오시 낭떼르도 있었는데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샀거든요. 근데 다음에 가면 브리오슈를 좀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빵도 빵이지만 가게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매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순서를 지키는 거라든지 기다렸다가 한 명 한 명씩 주문 받는 거라든지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쉽지 않으실 것 같고, 근데 고객님들도 다 이렇게 차분히 줄을 서서 조심조심 들어가서 또 조용조용히 해주시고, 이제 춘천에 있는 곳이라서 자주 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번 가봤고요. 카카오로 직접 빈투바 초콜릿을 만드시는 곳이에요. 시즌별로 카페 메뉴를 먹을 수 있을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되게 신기한 게, 그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게 차가운 크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아이스크림 자체가. 근데 정말 되게 신선한 느낌이 들어서 진짜 이게 크림과 초콜릿이 들어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되게 신선한 맛이 있던 디저트였습니다. 호트 와인, 마살라 차이, 칠리, 얼그레이 이런 것들 들어간 것들도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강원도에 있는 산양삼, 그걸 이용해서 만든 초콜릿인데, 저는 마살라 차이, 이게 또 상을 받았던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요걸 한번 사와 봤었고요. 요거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실 안일하게 도전을 해서 아쉬움을 남겼던 곳들도 꽤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코끼리 베이글인데요. 사실 코끼리 베이글은 아주 예전부터 도전을 했었던 곳이거든요. 플레인 베이글 종류들을 못 먹어봤어요. 크림치즈 생크림, 요런 안에 토핑이 들어간 어니언 베이글, 이런 것들은 제가 먹어봤어요. 근데 안에 토핑이 들어가지 않은 것? 그런 걸 먹어보고 싶은데, 그런 베이글들은 되게 일찍 솔드아웃이 되더라고요. 영등포에서도 성공을 못했고 또 성수도 실패를 해가지고 여기는 아침 일찍 가야 되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사동에도 새로 오픈했다고 해서 궁금하신 분들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크림치즈 생크림은 보기엔 되게 과해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안에 들어있는 요게 느끼하지 않고 산뜻해서 먹는데 크게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크림 듬뿍을 잘 못 먹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맛있었어요. 두 번째는 드리퍼 베이커라는 카페에 사실 이 시나몬롤이 먹고 싶어서 찾아갔었거든요. 밤식빵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제가 저녁 약속 전에 여기를 가버리는 바람에 쿠키밖에 못 먹고 와가지고 너무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르마 키친, 제가 뭐 한다고 2024년에 다르마 키친 빵을 한 번도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주문했습니다. 사실 다르마 키친은 이미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고 저도 아주 옛날부터 소개를 했던 곳이라서 더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하는 곳이지만 그래도 너무 맛있고 또 많이 사장님이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서 꾸준히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여기 빵은 진짜 맛있어요. 택배를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데 바삭바삭하게 재가열해서 드시면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4년에 추천드리는 2번 이상 먹은 빵집입니다. 저는 취향 자체도 한 번 먹어보면 됐다. 다른 걸, 새로운 걸 되게 많이 먹고 싶어 해요.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지간히 맛있지 않고 어지간히 또 생각나는 게 아니라면 제가 2번, 3번을 잘 안 가거든요. 한 9할은 한 번 정도 가봐요. 한 번 정도 가서 맛있게 먹고 잘 먹었습니다 올리고 이제 1할 정도가 제가 2번 정도 가는 곳이다. 그래서 기준이 2번 이상 먹은 겁니다. 첫 번째는 누오바 이탈리아입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건데 24년에 제일 많이 간 베이커리입니다. 제가 중간에 영상으로 여기를 소개하는 영상들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실제로도 많이 먹으러 갔습니다. 두 번째는 코코로 카라입니다. 제가 코코로 카라를
이번 여름에 정말 많이 먹었어요. 호코르카라를 제가 유명한 줄은 알았거든요. 그건 알고 있었는데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아, 나는 안 좋아할 것 같아. 난 저런 디저트 나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나는 너무 좀 과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궁금한데 먹어볼까? 이러고 했는데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먹었던 맛이 이 미츠 말차고요. 이 맛은 또 먹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베커린입니다. 제가 안국역 본점을 먼저 갔었고 성수점에는 올해 갔었는데요. 여러 번 갔어요. 이 브레첼 맛있어요. 이렇게 슴슴 담백한 빵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주말에는 사람이 많고 좀 번잡한 느낌이 있지만 주말에 일찍 가시거나 하면 좋고요. 제일 좋은 건 평일이에요. 그리고 매장에서 드시면 이제 데워주시기도 해서 먹기가 좀 더 좋더라고요. 안국역은 이딘 스페이스는 없거든요. 앉아서 드실 거라면 베커리는 성수점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블랙페퍼 브레첼입니다. 빵 자체가 맛있으니까 아주 슴슴 담백하니 맛있습니다. 두 번째도 있습니다. 베이커리 무이입니다. 전 진짜 무이를 좋아한다고 말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자주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집에서 가까우면 더 자주 가고 싶어요. 빵도 말랑한데 또 부드러우면서도 또 여기서만 먹어볼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빵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좋아하는 빵집입니다. 이제 강동구의 자랑, 성내빵집입니다. 가까워서 자주 먹기도 하는데요. 근데 가깝다고 제가 다 자주 가지는 않아요. 성내빵집은 강동구에서 빵을 찾는다라고 하시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고요. 맛있어서 자주 먹었습니다. 청수동 빵의 정석 하시던 사장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오픈하셨을 때부터 꾸준히 잘 먹고 있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빵의 정석 아시죠? 맛있는 빵. 네. 그리고 과자방. 제가 약간 파티스리를 다니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회의감? 약간 흥미를 잃었었거든요. 어디 가도 새로운 느낌이 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파티스리는 좀 덜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파티스리를 많이 가지 않았는데 제가 과자방에서 마들렌이랑 휘낭시에를 선물로 받아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마들렌 나도 잘 만들어 이러고 딱 먹었는데 이 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와 뭐야? 이렇게 하고 찾아갔습니다. 인스타에서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신 메뉴도 먹어봤고요. 근데 맛있어요. 이거 제가 심지어 리뉴얼 하기 전에 갔던 거고요. 리뉴얼 하고 나서는 아직 못 갔는데 먹는 것도 훨씬 편해지고 앉을 수 있는 좌석도 많아졌대요. 과자방은 가보세요. 과자방 진짜 맛있어요. 이거 위스키 소금 초코 케이크인데 맛있어요. 그래서 과자방은 또 갈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꼭 가보고 싶었는데 아쉽다. 못 가서 너무 아쉽다. 25년에는 꼭 가야지 라고 생각했던 곳을 풉니다. 멋지죠? 빵 단면 보세요. 이게 그리고 엄청 큰 빵인 것 같아요. 숲속에서 화덕에서 빵을 구우신대요. 이게 뭐야?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화덕을 어디서 구해요? 저는 화덕이야말로 베이커의 최고의 로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나중에 진짜 정원 있는 집에 벽돌로 화덕 만들어서 피자 구워 먹을 거야. 그 얘기를 맨날 해요. 아무튼 근데 여기는 금토일만 영업을 해서 제가 매번 가려고 하다가 못 갔어요. 이 화덕에서 구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여기는 꼭 가보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는 대구에 있는 파리네라는 곳입니다. 여기 사장님이 그 지라도랑 슈레제분소미를 직접 수입하시는 분이 베이커리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만 있는 빵들 되게 많은 것 같고 빵이 되게 다 맛있게 생겼어요. 대구 가면 꼭 가봐야지 하는데 올해에는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서울에서도 본 적 없는 그런 빵들이 많아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는 부산에 있는 쿠루미 과자점입니다. 제가 부산에 갔을 때 분명 이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리뉴얼을 하셨나 여기도? 진짜 빵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거 보고 너무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맛있게 생겼잖아요. 바게트 작은 반죽에 소프트랑스일까요? 이런 반죽에 몽블랑 밤크림이랑 이런 거 너무 맛있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진짜 가고 싶어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런 요즘에 또 고수분 도넛을 시작하셨대요. 이거 빵스톡에서도 만들고 아임도넛에서도 만들어서 유행이 된 그 고수분 도넛. 약간 일본 빵 영향을 받은 빵들을 되게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자신만의 색으로 빵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만 파는 빵들이 또 여기도 많아서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건 좀 가라 싶을 정도로 오랫동안 안 갔던 곳인데 코코리코라는 곳입니다. 여기 연남동에 있는 되게 유명한 빵집인데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담백한 빵들이 많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빵 결이 일단 제 취향이죠. 왜 그 프랑스도 보면 바게트만 파는 게 아니라 되게 이런 깜빠뉴 반죽 안에 부재료를 다양하게 넣어가지고 그 만드는 빵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견과류부터 시작해서 뭐 치즈도 많이 넣고, 근데 이렇게 다 생겼어. 그 잘라서 팔고 그런 것들. 근데 여기 그런 게 되게 많고, 그 프랑스 빵 중에 밤가루를 이용해서 이런 빵 만드는 거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걸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신기한 다른 데서 안 파는 빵들 많아서 여기도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밀곡간도 펌퍼니클 때문에 알게 됐는데 여기도 되게 식사용 빵을 되게 다양하게 팔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뭐 소금빵도 맛있다 그러고요. 먹기 좋은 빵들부터 이렇게 크고 멋진 빵들도 다 파는 곳이라고 하는데 근처에 2호점도 오픈을 하셨는데 거기서는 직접 만든 샤키테리까지 같이 판매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게를 한다면 쉽게 생각해서 냉동생지 데워서 파는 곳 가고 싶지 않은 것처럼 직접 다 만든다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펌퍼니클 뿐만 아니라 다른 빵들도 한번 궁금해서 밀곡간도 또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티스리 라주도르라고 하는 곳인데요. 24년에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다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프랑스 과자나 디저트를 잘은 모르지만 일단 때깔이 미쳤죠. 소숑오pom도 보면 색깔도 진하게 구우신 것도 마음에 들고 이것도 타르트 타탕인 것 같은데 되게 맛있어 보이고 맛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24년에는 요러요러한 것들을 가보고 싶었으나 가지 못하였고 25년에는 꼭 가보겠습니다. 24년 빵탐험 대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빵탐험 대상은 제가 제 맘대로 선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신력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빵탐험 대상은 이렇게 3가지 기준으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주로 빵을 뭐 구매하기를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소개하고 싶어 라는 마음을 먹을 때 이 3가지 동기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흥미로운가. 이제 이 어떤 빵이 나한테 새롭게 느껴지거나 또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재미있다고 느껴지거나 아니면 더 알고 싶다. 여기 사장님 붙들고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막 여쭤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빵인가? 라는 게 저한테는 흥미로운가의 그 하나의 초점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맛있는가입니다. 근데 맛은 사실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취향도 너무 넓고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맛과 식감인지 그리고 내 입맛에 맛있었는지 또 내가 또 먹고 싶다. 이걸 누가 또 줬을 때 너무 맛있어 하고 또 먹을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고려해서 이 빵타범 대상을 선정을 했고요. 독창적인가? 저는 이것도 굉장히 높게 봅니다. 다른 곳에 이 빵이 없는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 빵, 제가 옛날부터 얘기하죠. 제가 좋아하는 빵은 거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 빵이다. 그래서 이 빵이 다른 곳에 없는지, 그리고 여기만의 개성이 묻어나는 빵인지, 그리고 작업자의 그 의도와 독창성이 담겨 있는지. 사실 빵을 그냥 사 드실 때는 이런 것까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저도 평소에 그냥 생각 없이 빵 잘 사 먹습니다. 근데 다만 그 많은 빵들 중에서 제가 빵 탐험 대상을 드립니다 라고 할 정도의 빵들이라면 저는 이 3가지 기준을 토대로 선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작업자의 의도와 독창성 같은 거는 사실 가게에서 보여주거나 드러내거나 나타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샅샅이 뒤져봐요. 그리고 다른 빵들과의 그 맥락을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빵집에서는 이러한 가치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 빵집에서는 이런 식감을 토대로 아니면 이런 경험을 위해서 빵을 만드는구나 라고 요거를 대충 파악을 해서 만들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3가지 기준으로 빵타범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그 순서는 순위와 관계없습니다. 1, 2, 3위 아닙니다. 그냥
가나다로 가게명 순입니다. 여기서 빵탐험 대상에서 소개하는 빵은 그 가게를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빵탐험 했는데 제일 재밌고 흥미로웠던 그 해당하는 빵에 한한 겁니다. 그리고 저의 취향과 주관 100%로 선정한 것 때문에 공신력이 없고요. 그리고 반박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 취향이니까요. 취향에는 뭐 좋고 나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취향이 그런 걸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빵탐험 대상 누구냐? 이거 뭐라고 떨리네요? 첫 번째는 누오바 이탈리아의 꼬르네또를 빵탐험 대상 첫 번째로 소개했습니다. 이 빵을 선정한 이유는 아마 24년에 제가 가장 많이 사 먹은 빵 1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 누오바 이탈리아라는 베이커리가 한국에 처음으로 생긴 이탈리아 베이커리만 전문으로 하는 곳이거든요. 그것부터 일단 저한테는 도파민이 도는 타이틀이죠. 최초의 정통 이탈리아식 베이커리라는 게. 그리고 여기가 이탈리아식 바르를 모티브로 해서 이 빵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탈리아 빵과 과자나 식사, 커피 이런 것들 다 파는 곳이라서 제가 영상으로도 담은 적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영상을 하게 된 것도 제가 너무 맛있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싶으니까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맛이 없고 제가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영상은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꼬르네또라는 걸 이탈리아에서 안 먹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꼬르네또? 이탈리아어로 크로와상을 이야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완전 다른 빵이더라고요. 브리오슈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진짜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크로와상은 되게 바삭하고 겹이 느껴지는 식감이라고 한다면 얘는 되게 푹신하고 부드러운, 그래서 브리오슈에 더 가까운, 실제로 배합도 얘가 더 높습니다. 그 버터 라미네이션 하기 전에 들어가는 생지부터가 이미 버터나 달걀, 설탕이 꽤 들어가고요. 오렌지 향이나 이런 것들을 가서 향긋함도 더 강합니다. 그리고 안에 크림이 다 들어가거든요. 보통 그냥 플레인도 있고요. 보통은 그 크레마 파스티체리아라고 해서 그 커스터드 크림 들어가거나 뭐 초코, 헤이즐넛, 피스타치오 이런 크림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많은데 아주 맛있습니다. 크림이 정말 진하고 빵도 향긋 퐁신 부드럽고 저는 이 빵이 아주 재밌었고요. 맛을 떠나서 이탈리아에서는 아침에 이 브리오슈라는 거랑 카푸치노랑 해가지고 빵을 먹는다더라, 아침으로 먹는다더라, 그걸 한국에서도 할 수 있다 라는 이 경험 자체가 되게 즐거웠고 재밌었어요. 이런 빵 탐험을 하기에는 되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누오바 이탈리아의 꼬르네또를 빵탐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빵탐험 대상 사진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2024년 빵탐험 대상 두 번째로 소개할 빵은 알곡 전빵의 우리밀 파스타 사워도우입니다. 이름 되게 재밌죠? 우리밀 파스타 사워도우. 색깔 보시면 유추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파스타 맛이 나는 사워도우입니다. 토마토 파스타요. 제가 택배로 주문해서 먹어봤던 알곡전빵의 빵 중에 근데 이 빵이 너무너무 재밌고 흥미로웠어요. 얘 진짜 파스타 사워도우가 말 그대로 파스타 맛이 나요. 그래서 파스타 사워도우 이렇게 하고 딱 먹잖아요. 그러면 진짜 파스타 맛이 나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 파스타 소스도 직접 다 만드셨대요. 수제 파스타 소스에 올리브 그리고 롤치즈, 서울우유 롤치즈가 들어간 사워도우인데 식감도 되게 부드럽고 되게 촉촉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한 덩이를 그냥 금방 먹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잖아요. 사워도우 하면 막 다 딱딱하고 먹기 힘들고 막 시큼하고 난 좀 싫을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저는 이거부터 한번 드셔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워도우도 이렇게 편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빵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단한 맛있는 빵이었습니다. 요건 또 알곡전빵에서 같이 주문했던 바게트들인데요. 바게트도 맛있었어요. 근데 그 파스타 사워도우라는 이 발상 자체가 너무 재밌고 독특해서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24년도에 내가 재밌게 먹었던 빵이 뭐가 있을까? 기억에 남는 인상 깊은 빵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사실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에서 알곡전빵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택배 주문을 하실 수 있거든요. 요건 참 독특해요. 독특하고 재밌고 맛있으니까 빵탐험 대상에 안 들 일이 없죠. 그래서 여기는 꼭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의 2024 빵탐험 대상
마지막 빵은 우프의 명란 바게트입니다. 네, 사실 우프라고 하는 이 송파구 석촌에 있는 베이커리는 빵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곳입니다. 이미 소문이 나 있었고 저도 옛날에 지금 가게 말고 작게 하셨을 때 가봤었거든요. 근데 확장 이전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오랜만에 지나가다가 갔는데 이 명란 바게트가 되게 터프한 맛인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특이했어요. 뭔가 기억에 남을 정도로 강렬한 경험을 했었어요. 일단 빵을 보시면 느껴지시죠? 빵 색깔이 물론 이거 탄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탄 거 맞아요. 근데 예쁘잖아요. 그리고 이 탄 맛이 주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편적인 취향은 아닐 수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진하게 굽고 또 심지어는 좀 탄 것 같은 끄트머리도 좋아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이게 일단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진하게 구워진 빵이. 그리고 이 바게트가 끝이 뾰족하면 여기만 똑 뜯어서 먹는 그 맛과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일단 외관부터 제 취향이었는데 맛도 되게 좋더라고요. 명란이 과하지 않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란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명란은 그냥 맛을 내는데 쓰인 정도인데 매콤해요. 제법 매콤한 느낌이 나는 명란 맛에 버터 풍미가 좀 나고, 그리고 바게트가 촉촉하고 바삭한데 또 산미랑 감칠맛이 있어서 되게 맛있게 먹었던 빵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사실 명란 바게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보이면 사 먹는 편인데 지난번에 라이브 때 왜 무이 명란 바게트 맛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이의 명란 바게트와는 또 다른 결로 여기 우프의 명란 바게트는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냥 먹어도 맛있었고 바로 나온 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하드 빵들은 꼭 데워 먹어야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데워 먹어도 맛있었던 우프의 명란 바게트입니다. 사실 여기서 다른 빵들도 많이 사왔었거든요. 다른 것들도 맛있었는데 이 바게트는 좀 잊을 수 없는 맛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진하게 구워진 요 맛이 제 입맛에는 되게 맞았고 또 인상 깊었기 때문에 명란 바게트, 우프의 명란 바게트를 2024 빵탐험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3군데를 제가 3가지의 빵을 제가 소개를 했고요. 가나다 순이기 때문에 순위가 아닙니다. 그냥 가나다 순이에요. 그래서 누오바 이탈리아의 코르네토가 탐험으로서 되게 높은 가치를 지녔었던 빵이었고, 또 우리밀 파스타 사워도우 알곡전빵의 되게 독특하고 재밌고 맛있는 빵이었으며, 우프의 명란 바게트 역시 기억에 남는 강렬한 맛으로 2024 빵탐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먹은 빵이 정말 많은데 또 직관적으로 여기 빵, 딱 떠오르는 빵들이 이 3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빵을 먹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빵들은 더 또렷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기분? 그래서 저는 이 3가지의 빵은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 2024의 빵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